저는 청량 음료수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제로콜라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 에너지 드링크. 칼로리가 11칼로리입니다. 이 맛있는 게 실화입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대박 사건. 여러분들 커피맛 제로콜라 나온 거 아십니까? 커피맛. 한번 시음시간. 이 맛이야. 딱 이 맛이 맥콜 맛이야. 뭔가 제로 칼로리 맥콜 버전이랄까? 제로 콜라를 마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칼로리가 제로이면서 달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는 안도감. 둘째로 설탕이 없고 인공 감미료를 넣었기 때문에 치아 우식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게스트냐고요? 이 친구는 오늘 영상의 질문을 제보해주신 분께 드려질 소정의 선물입니다. 질문은 정확히 두 개인데, 한 개는 콜라가 제로 콜라에 비해 치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탄산수도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부디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마시는 이 음료수들이 특히 좋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설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입안의 세균도 무언가를 먹고 산을 배변하게 되는데, 이들의 주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세균들이 이 설탕을 맛있게 먹고 산을 배출하면서 점점 우리의 치아를 파먹어가며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우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탕만 있다고 해서 치아가 썩지는 않습니다. 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치아를 부식시켜서 우리 치아 겉부분에 있는 단단한 구조인 에나멜, 즉 하양이에 있는 무기질을 빠져나가게 해서 단단한 구조가 높고 치아 안쪽에 있는 약한 탕화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식과 부식 모두 공통적으로 산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알칼리 말고 산, 판 말고 산, 죽은 말고 산, 바다 말고 산성입니다. 죄송하다는 의미로 덴탈 IQ를 높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식과 부식을 통틀어서 치아가 썩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식과 부식은 주체가 다른 치아의 손상입니다. 우식을 일으키는 주체는 세균이고 부식은 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식은 치아가 좀 부드럽게 삭으면서 안쪽에 있는 누렁이를 드러낸 듯한 모습, 부식은 좀 불규칙하고 검고 세균이 파먹은 흔적인 구덩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이처럼 우식과 부식은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식과 부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즉 1+1은 3인 셈이죠. 본론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치아는 산도가 어느 정도 되면 손상을 받을까입니다. 우리가 산의 척도로 사용하는 pH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마지노선 pH가 5.5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5입니다. pH가 7이 중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pH가 1이 낮아질 때마다 약 10배씩 산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성에 비해 약 33배 이상의 산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치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콜라 및 제로 콜라 에너지 드링크의 pH는 5.5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도에 거의 100에서 1000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0배라는 수치에 헉소리가 나고 유튜브에 치아를 탄산음료에 2시간 혹은 하루가량 이렇게 넣어놓고 치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 영상들을 보면 심히 걱정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실험 자체가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치아를 콜라에 2시간 1일 연속적으로 닿게 할 리가 없죠. 아파요. 밥 먹었나?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우리의 타액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단기간에 확 녹여버릴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치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pH라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콜라와 제로 콜라의 pH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강산인데, 이는 둘 다 상당히 강력한 산인 인산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콜라에는 설탕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제로 콜라에 들어있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인공 감미료로서 주로 스크랄로스, 아세솔팜 K, 아스파탐 등인데, 이들은 세균에 의해 대사가 일어날 수 없어서, 즉 세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서 우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 저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설탕의 산도까지 갖춘 콜라가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다수의 해외 저널을 통합하여 내린 결과
결론은 콜라가 제로 콜라에 비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나 제로 콜라의 안 좋은 영향도 만만치 않다 였습니다. 웃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식과 부식은 분명히 치아 우식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다고 했죠. 제로 콜라가 콜라에 비해 우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부식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발함으로써 우식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설탕은 세균이 증식해서 이를 대사해가며 해를 미치지만 산은 치아에 이미 닿는 순간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 산도가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산도를 거의 중성에 해놓고 여기에 인공 감미료를 첨가해서 음료를 만들면 치아 우식에 영향이 없을까요? Of course. But 치아는 즐거우나 혀는 즐겁지 못하겠죠. 탄산수의 경우도 산도를 생각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산수의 엄밀한 정의는 아무런 첨가물 없이 오로지 탄산을 압력으로 물에 녹여서 만든 무색 무취의 액체인데요. 이렇게 순수한 탄산수는 강산인 인산과는 달리 pH가 5 근방을 웃도는 약한 산성이기 때문에 일반 물과 비교해서 치아에 큰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탄산수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레몬, 라임, 자몽 등의 향을 첨가한 경우가 들어있죠. 이런 경우는 pH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확실히 치아 우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탄산수는 케바케다. 마실 거면 가급적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순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제로 콜라는 비록 설탕은 없지만 콜라랑 도찐 개찐이다. 탄산수는 케바케니까 가급적 아무 첨가물이 없는 것을 마시자.